경제통상진흥원 내 또 업무도 봐야 되고 여기 관리하는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타운 운영하는 팀은 한 개 팀이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체 3개 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 조성팀, 육성팀이 한꺼번에 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혁신타운 외의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혁신타운 관리 업무를 보다 보면 원래 본연 의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이쪽으로 언제 옵니까? 지금 민간 영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네. 연대회의가 이제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부산으로 온다는 것은 여기 혁신타운으로 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혁신타운 내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시기나 내용들은 민간 영역 통합지원센터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북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현재 사회적 기업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을 두 동시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 업무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여기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자생력 제고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데 혹시 여기 입주한 기업 중에 모태펀드를 받거나 좀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모태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은 현재 수는 없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 13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4개, 나머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을 1년 내에 진입 가능한 기업들이 지금 나머지 15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모태펀드를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게 현재 혁신타운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도 혹시 뭐 데이터가 있나요? 알고 계시게? 예, 전라북도가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 펀드. 모태펀드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투자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경제통상진흥원 차원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사실 자생력이 제고되는 방식으로 육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자체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 보통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도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또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제조업에 한한다고 하시는데 좋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새로운 영역을 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같은 게 워낙 규모가 70kg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작은데 사실 민간에서도 굉장히 투자처 발굴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걸로는 청주경제혁신센터에서도 지금 투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해서 할 때 사회적 기업을 연결하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이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못 받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안에서만 사실 굉장히 머물러 있고 민간의 영역으로 이제 투자처 발굴을 좀 못 가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으니 이런 논의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투자처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또 부정수급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대적으로 이제 감사 진행하면서 보조금 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휘청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조금 사업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클린한 곳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예산이 지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운영 계획에서도 검토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나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관의 사회가치 사업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여러 기업들의 CSR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유치하게 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군산 예를 들면 SK나 하나은행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을 청년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창업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이 얼마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까? 앞에 5개 전광판. 4,500만 원. 그런데 이게 패널이 나가가지고 교체하고 이게 지금 홍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건데 다시 한번 이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검사 냈던 준공은 어디서 내셨어요?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했고 조달금을 했고 그 준공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280억 들어가는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하시고 이 앞에 이 환경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초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것은 뭐 어떤 몇 개 업체라고 이렇게 지정된 건 없죠? 예, 그 올해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빈실이 몇 개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층이 현재 계속 공실이 되어 있나요? 1층. 예, 지하. 예, 지하 1층 유통판매장 예, 그 공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우리가 처음에 그 기업들 입주할 때 1층을 로컬 푸드로 입주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진행됐던 사항도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돼가지고 여지껏 지금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현재는 주로 프리마켓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전시회, 박람회 이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는 뭐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옛날 부어죠. 그렇지만 요즘도 그게 똑같진 않아도 약간 전자 쪽으로 많이 갔지만 그게 필요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 아이템이라든가 뭔가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뭐 엔지니어링 지원 센터이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를 가지고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전동화 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그런 NVH 관련이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재교육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교육 시스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용차 자율주행은 지금 어디선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군집주행이라서 상용차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국토부에서 법제도위원회에서 승용차는 약간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상용차 특히 물류 쪽과 관련된 데는 좀 빨리 가자 해서 이러한 저희들도 상용차 군집주행 또 물류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무시부 그 테스트 베드에서 아직까지 상용차로는 저희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로 한번 시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현대자동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사업들이 짧게는 3년, 많게는 한 5년 정도의 사업을 따라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에 사업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 예산이 없을 텐데 지금 없다고 지금 하는데 신규 사업들을 거기서 따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이 기술원도 운영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 도하고 지금 5개년 장기 계획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어제 이제 의장단 협의회가 이제 협의회가 개최되면서 그 주제 자체가 이제 한국형 구급차 모델 개발과 도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형 구급차 개발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냐, 전문 응급 서비스가 좀 가능하도록 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개조해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특정 수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자동차 융합 기술화에서 뭐 준비하거나 뭐 준비했거나 아니면 지역의 업체들이 준비를 뭐 좀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좀 상황들이 있나요? 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기획 단계에 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중앙정부에서 특장차 사업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물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상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래도 긴급하게 중앙정부에서 앰뷸런스 수요를 많이 늘려갖고 공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비상 분할 이런 쪽에 좀 특장차 사업 지원을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타트업은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나요? 개최하겠다는 계획들은? 저희들이 약 1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지금 유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고 졸업을 해서 나가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완성차 현대자동차에서도 기술만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 지원 서비스도 앞으로 지원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 유치로 이제 여기 스카이모터넷이나 아, 웨이티즈 네. 여기에서 가능성을 스카이오토넷 같은 경우는 그때 진대재 장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랑 상의를 했고 그런 쪽은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치를 했다는 거 이미 저희들이 여기 LH가 들어와 돼서 있다는 거죠? 지원 주고 같이 작업 중입니다.